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죠. 이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발생을 하면 빠르게 조치를 해야죠.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돌연사하거나 또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더라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려대 구로병원 뇌신경센터 김치경 교수와 함께 뇌졸중, 뇌경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중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치경 교수와 함께 또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 처음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 깜짝 놀랐어요. 웬 청년이 들어오셔서 다른 분 오신 건가? 교수님 맞으신가? 하고 살짝 어리둥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항상 잘 웃고 네. 젊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게 비법이군요. 네. 실제로도 젊으시죠? 네,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네. 진짜로도. 근데 유난히 젊어 보이십니다. 네. 건강하셔서 그런 거 봅니다. 네. 이 3월이 되면 이제 3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날씨가 이제 2월, 3월, 4월 거치면서 기온차가 좀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기 환자도 많지만 그것보다 이 뇌경색, 뇌졸중으로 인한 그런 발병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돌연사도 빈번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 계절 탓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특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네, 계절의 특성이 아주 중요하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나 우리나라 데이터를 봤을 때 겨울에 확실히 좀 늘어나는 면이 보입니다. 특히 뇌출혈 같은 경우는 겨울에 확연하게 늘고요. 네. 또 요즘 같이 이게 어제 오늘 날씨가 다르고 아침 저녁으로 다른 이런 네. 기온의 변동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얘기가 이제 있잖아요. 네. 단어. 네네, 좀 어려우시죠. 저도 네. 매번 설명 들으면 그렇구나 네. 하다가도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어떻게 다른 건지. 예,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네.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이라서 좀 네. 그러신 것 같은데 크게 뇌졸중에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뇌졸중이 좀 더 큰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병,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병이고요. 네. 뇌출혈은 이제 뇌에 있는 혈관이 기본적으로 터지는 병. 어찌 보면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나타나는 증상이 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뇌혈관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묶어서 뇌졸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뇌졸중이고 그것을 나눴을 네. 경우에 뇌경색과 뇌출혈이다. 그러면 뇌경색과 뇌출혈 발생 원인과 증상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고요. 네.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건데요. 네. 원인이 또 있겠죠.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뇌출혈은 이제 예상하신 거겠지만 혈관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네. 높거나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피가 잘 터질 수 있겠지요. 네. 혈관이 약해지고. 네. 그래서 뇌출혈의 기본 원인은 이제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혈관의 특정 부위가 부풀어서 네. 혈관 꽈리라는 게 생겨서 출혈이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요. 네. 한때 어떤 연예인분께서 생겨서 좀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인데 뇌경색은 또 원인이 좀 다릅니다. 네. 뇌경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혈압도 원인이긴 하지만 당뇨병, 고지혈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성인병, 동맥경화증이라고 네. 하는 것에 의해서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부정맥 중에서도 심방세동이라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 중에서 피딱지가 뇌 쪽으로 날아가서 혈관을 막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또 피가 깨끗하지 않으면 뇌경색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요. 그거는 네. 그냥 풍문인가요? 예, 피가 깨끗하지 않다.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개념이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피가 좀 끈적끈적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예, 점성이 높다. 좀 더 잘 응고될 경향이 있다. 이런 네. 것들은 분명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아주 좀
뭐 일부 환자에서는 뭐 선천적으로나 유전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소위 말하는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당뇨병 이런 거 혈관 내에 이제 뭐 혈당이 그러니까 당 수치가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니까 네. 그런 거가 혈관 좀 깨끗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정맥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건가요? 선생님 아까 방금 부정맥도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부정맥이 상당히 종류는 많습니다. 네, 뭐 심각하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던데. 사실 대부분 제가 부정맥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부정맥이 아니라 심방세동이라고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잘 생기는 병인데 네.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뇌 심장의 피딱지가 잘 만들어지는 부정맥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뇌경색이 잘 생기고요. 특히나 서구권 같은 경우는 뭐 고혈압 이런 이제 성인병 인자들 조절이 잘 되면서 네. 나이 드신 분들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네. 심방세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뇌경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뇌졸중 같은 질병, 뭐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의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네. 생사를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겠고요, 물론. 그쵸?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건지요? 그래서 이제 뇌세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뇌세포가 뭐 산소 공급이나 혈액 공급이 없으면 뭐 거의 뭐 3분 만에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골든타임이 있더라도 뭐 한시라도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진료 지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야기한 지금까지 6시간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또 새롭게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고 24시간까지 좀 골든타임을 늘리는 지금 저희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더라도 어쨌든 빠르게 조치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겠죠. 예, 이게 어차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골든타임이 있지만 골든타임 뒤쪽으로 뭐 24시간까지 만약 골든타임이라 그러면 23시간 이렇게 되면 치료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발생하기 전에 약간의 전조 증상이 느껴질 때 찾아가는 게 더 나을 거잖아요. 그럼 전조 증상이라는 건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전조 증상으로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증상이 발생했을 때 빨리 가시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3대 증상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3대 증상은 얼굴 마비.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팔다리 마비. 세 번째는 언어 장애.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고 이것 세 개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특히 갑자기 발생하고 한쪽으로 발생했다 이러면 거의 뭐 70, 80% 정도는 설명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20% 정도는 균형이 안 잡힌다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거나 뭐 어떤 시야 장애, 그러니까 물체가 잘 안 보인다거나 혹은 이제 뭐 모든 어지럼증은 아니지만 일부 어지럼증 중에서도 이런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특히 얼굴이나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가 좀 느껴질 때 한쪽으로 유난히 갑자기 그것도 그럴 때는 전조 증상임을 알아차리고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예, 하여튼 빠르게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질환들이 아까 뭐 나이 들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 잠깐 해주셨지만 특히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라기보다도 50대를 전후해서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히려 뭐 60 이상은 좀 덜하다 이런 그냥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동맥경화란 건 이미 20대, 30대부터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혈관이 나빠지는 거는. 근데 이제 이게 뇌혈관 질환이 거의 대부분 생활 습관병이고 이제 누적된 생활 습관의 병이기 때문에 50대가 지나기 시작하면 그동안 살아오셨던 생활 습관들이 이제 누적이 되어서 그때부터 발현할 경향이 많고요.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또 더 많아지긴 합니다. 아, 그래요? 60대도 70대도 다? 예, 점점 더 늘어나는데 심장 혈관 질환은 50대에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뇌혈관 질환은 한 10살 정도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장 쪽 관련된 거는 50대가 더 많고 이제 60, 70대는 이제 뇌 관련 질환들이 그러니까 어쨌거나 50대 이상 되면은 이런 이제 성인병뿐만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대해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분들에게 그럼 많이 나타나나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이제 위험 인자라면 고혈압, 네. 당뇨병, 고지혈증. 을 평소에 요즘 뭐 체크들 잘 하시니까요. 그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흡연이 굉장히 큰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요. 네. 금연하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금연을 하신다 그래도 5년 이상은 하셔야지 보통 사람 정도의 위험도로 떨어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만 금연하시는 거는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네. 영구적으로 금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주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포금을 한다거나, 규칙적으로 술을 많이 섭취하신다거나, 그런 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고, 특히 뇌출혈 같은 경우는 네. 음주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주도 완전히 먹지 말라 해야 될 분도 있긴 하신데, 뇌 상태나 뇌혈관 상태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셔서 드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도 큰 원인일 수 있나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만으로 뇌혈관 질환 생긴다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어떤 위험 인자,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뇌혈관이 이제 상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에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변동이, 실제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생길 때는 근처에 혈압 변동이라든지 몸 상태가 나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누적된 결과가 왜 하필 그때 생겼냐. 그러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겠어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때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지금 0495님 흐린 날씨 탓인가요? 마음이 우울해요. 추운 겨울엔 모자를 쓰고 다니라고 하는데 뇌경색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들. 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걸 또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특히 위험인자, 아까도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좀 따뜻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뇌 바깥쪽에 있는 혈관이 이제 수축되거나 하면 오히려 혈압이 좀 상승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가끔 이제 옷에 같이 붙어 있는 모자, 후드라 그러죠. 그거를 쓰면 한결 따뜻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쓰다가 벗으면 머리가 정말 시려워요. 네. 그래서 한 번 쓰면 모자를 못 벗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춥지 않게 모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6788님, 건설 일용직으로 있는데요.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일을 하다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아이고 어쩌나. 이후에 바로 일어났는데 예전에도 그런 증상이 있었대요. 뇌졸중과 관련된 질병일까요?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네, 실신,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는 거, 이제 어지러움증. 이게 이제 저희도 가장 게 저희가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증상은 오히려 확인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마비 증상 같은 거. 예, 마비 네. 증상 같은 거는 그냥 쉽게 저희가 이제 뇌졸중이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어지러움증은 뇌졸중 말고도요, 경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원인들이, 아니면 아까 말한 심장의 이상이라든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그렇고, 또 어떤 강도 있는 육체 노동을 하시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 하신다면 꼭 검진을 받으셔서 감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 말씀드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큰 증상이 나오면 오히려 증상을 빨리 발견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갈 가능성이 많은데 증상이 잠깐 오른쪽 마비가 왔다가 풀렸다. 괜찮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재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히 3대 증상은 일시적인 아까 전조 증상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일시적인 증상이라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상이 이제 느껴지거나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305님 경동맥 검사는 어떤 것이고 뇌질환 예방을 위한 검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동맥 검사는 어떤 것이고 뇌질환 예방을 위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뒤에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뇌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 검사. 사실 저희 검진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 혈압 그리고
당 수치, 혈당 수치, 그다음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이제 기본적인 혈액 검사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네. 어차피 이게 누적되는 병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그런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경동맥이란 것은 뇌로 가는 가장 큰 혈관이고요. 어떻게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큰 혈관이고 네. 또 이게 그 가장 또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경동맥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조금 이게 뭐 조금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CT라든지 MRI 같은 고가의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우신다 한다면 뭐 경동맥 초음파 물론 그런 검사들의 뭐 그거에 대해서 검사들은 좀 시행을 해보시는 것도 위험 인자가 있는 분에 한해서는요. 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6118님 66세 여자예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셔서 늘 걱정돼요. 유전인가요? 하셨나요? 네. 외래에서 또 아주 자주 물어보시는 네. 질문이십니다. 뭐 제가 대답을 드릴 때는 혈관 질환은 대부분은 유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활 습관의 어떤 누적된 결과 그리고 자기 위험 인자를 평생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60대 이상 이후에 나오는 그런 어떤 뇌혈관 질환이 유전적 요인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일부 30대나 40대 아니면 뭐 어릴 때 뇌졸중이 생기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유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9103님 저는 2013년 지주 막하 출혈로 쓰러져서 코일 색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치료받아서 후유증 없고 정상입니다. 중간중간 뇌혈관 조영술 검사도 받고 MRI도 받고 했는데 다 괜찮아요.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아스피린 하루에 하나씩 복용 중입니다. 네, 아주 다행이시고요. 네. 큰 일을 겪으셨는데 잘 회복되셔서 정말 다행이십니다. 저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얼마나 자주 보셔야 되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재발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도 받으시고 또 시술을 받은 게 워낙 잘 되긴 하셨겠지만 그 시술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게 이제 뇌에 어떤 철사 같은 걸 철사라니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이제 물질을 집어넣어서 혈관을 잘 막아놓은 일부 그 꽈리 부분을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유지가 잘 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또 6632님. 저희 어머니가 명절 전에 번개 치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겨 서 있을 수가 없어서 119를 타고 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겼는데요. 모든 검사 결과 왼쪽 소뇌에 뇌경색이 3분의 2 정도 왔대요. 뇌경색 온 자리가 하필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래요. 제가 궁금한 건 재활을 하면 혼자 생활이 가능할지 또는 후유증 극복은 어떻게 해야 할지입니다. 하셨어요. 네, 큰 일을 겪으신 것 같으신데 그래도 뇌경색이 생각보다 회복은 저는 많이 한다라고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소뇌 뇌경색 3분의 2 정도는 물론 작은 크기는 아니지만 보통 한 6개월 정도, 3에서 6개월 정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열심히 이제 재활 치료를 하시면 상당 부분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는 해보는데요. 3에서 6개월 정도.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사람마다 제가 좀 애매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사람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가 똑같이 3분의 1이라도 어떤 위치냐 그리고 기존의 뇌가 이게 사실 어떤 뇌경색이 생겨서 사망한 부분이 살아나는 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어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요. 기존의 뇌 상태라든지 또 연령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으셔서 일단 좀 노력을 해보시면 회복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요. 하시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최소한 6개월까지는 회복 기간 또 치료 꾸준히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0714 하나님, 아버지가 10년 전 뇌경색으로 왼쪽 발이 아직도 불편하셔서 약간 절면서 걸으십니다.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나요? 이런 답변 참 어려우시죠. 완전히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가능성을 믿어야죠. 이제 저도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설명 못하고 드립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방법이 사실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저희도 뭐 계속 열심히 그런 부분, 뿐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재생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뇌생태계를 좀 살리는 그런 것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기다려 보시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8890님께서는요. 저희 남편이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인데요. 뇌경색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또 음식 관련해서 질문 주셨어요. 네. 역시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많이들 네. 하시는 그런 질문이신데 네.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골고루 드시라고. 네. 골고루 좀 작게 골고루 드시라고. 예. 소식. 네, 네. 지금 오히려 못 먹어서 문제 되시는 분은 아주 뇌경색 심해서 삼키기가 어렵다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분도 있긴 있으십니다. 네.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어떤 특정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하는 거는 안 좋기 때문에 네. 뭐가 좋다 이래서 많이 먹고 이런 건 오히려 안 좋고요. 골고루 배분해서 드셔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은 음식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붉은 고기류, 예, 그런 것들과 이제 지방질이 많은, 네. 하여튼 고기류 등은 별로 안 좋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또 그렇다 해서 또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은 또 고기를 안 먹다 보시니까 네. 또 밥이라든지 면류 이런 것만 또 드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네. 그래서도 안 되고 또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골고루 나눠 드시는 거를 야채도 드시고 고기도 먹되 조금 살코기 위주로 예, 흰살 좀 살코기 위주로 이런 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이런 그 음식 관련한 이야기는 공통적인 게 골고루 조금씩 골고루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232님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 발생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뇌경색 증상이라고 하는데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셔서요. 혹시 뇌경색이 온 후에 치매가 올 수 있을까요? 걱정되시나 보다. 이런. 네. 네. 그래서 이게 뇌경색이라는 거는 아까 뇌혈관 질환은 뇌 특정 어떤 부위가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네. 그 어디가 막히느냐, 터졌느냐 이런 손상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는 뇌혈관 질환도 많지만요. 네. 또 생길 수 있는 곳도 있고 이게 이제 치매랑은 좀 다른 점이 치매는 이제 치매다 이렇게 진단하면 지속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만 이제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인지 장애는 보통 이제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많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일시적인 어떤 특정 부분의 인지 장애가 좀 오래 마치 저의 오른쪽 손에 마비가 오면 물론 회복력이 있지만 한 6개월 지나시다 힘이 좀 안 들어가는데 계속 나빠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인지 장애도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건데 그조차도 좀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럴 때 정말 걱정이죠. 또 치매까지 동반하게 된다면 환자분 아버님도 또 걱정이지만 또 이제 가족들도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좋겠고요. 0023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술이나 담배도 뇌졸중의 원인이 되나요? 물어보셨죠. 당연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담배는 아주 당연합니다. 네. 뇌출혈, 뇌경색 할 것 없이 다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의 위험인자기도 하니까 어쨌든 끊으시는 게. 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남자분들은요. 내가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거에 걸렸어? 내가 왜 이래?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억울하신 걸 느끼시는 분이 계신데 결과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이게 사람의 혈관이라는 게 혈관 나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혈관의 이제 위험도 이런 게 개개인이 상당히 다릅니다. 똑같은 위험인자를 가지더라도 실제로 내 혈관이 손상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안 하셨으면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잘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더 심해지지 않은. 뇌경색이 생기지 않았을까.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젊은이들도 이렇게 이제 이런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매우 드물긴 합니다. 네, 매우 네. 드물고 기본적으로는 이 뇌혈관 질환은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주로 생기는 병이기 네. 때문에 드물긴 한데 네. 뭐 요즘 뭐 좀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모야모야 병이라고 우리가 이제 어린 나이에도 혈관이 좀 좁아지고 막히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네. 그런 병이거나 혹은 이제 유전적으로 혈액 자체가 좀 아까 말씀드린 끈적끈적해진 잘 응고가 되는 그런 걸 이제 타고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린 나이에도 생길 수는 있는데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4467님은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같은 뇌졸중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멀쩡히 회복되고 또 어떤 사람은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렵던데요 하셨어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는 거의 혈관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혈관이 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어디가 막히느냐, 그리고 막힌 범위가 얼마나 크느냐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네. 뭐 그게 이미 결정이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입니다. 회복력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네. 뭐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특별히 각별히 이런 거는 꼭 지키고 이런 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특히 뇌혈관 질환은 평소 생활이거든요. 네. 생활 습관이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뭐 골고루 아까 섭취하시고 그다음 위험인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잘 찾아서 관리를 잘 하시고 그렇게 또 즐겁게 지내시면 또 관리가 되는 병입니다. 이게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관리가 되는 병이라니까. 네, 우리가 또 이제 긍정의 마음으로 예.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대 고려병원 뇌신경센터의 김치경 교수와 함께한 당신의 주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함께 애청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이죠. 동계 올림픽만큼 패럴림픽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진한 감동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저는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끝곡으로 이문세와 김은희의 그녀의 웃음소리뿐 띄워드리겠습니다.